오늘 1일부터 20일까지 4월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후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달러 인덱스가 0.5% 하락하면서 91달러 초반까지 91.06달러로 떨어졌는데요. 4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월간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의 순매수를 또 코스닥에서 1,600억 원대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달러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전 오늘도 상승에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란히 양대 지수 사흘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까지 6거래일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상승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간밤에 이제 뉴욕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좀 거의 얘기 없었지만 중국 증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세계 시장에서 좀 상승에 좀 동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1분기 GDP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좀 부진을 좀 면치 못했던 것이 경제 성장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르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좀 긴축도 빨리 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는 연초 대출을 급증해서 부채 리스크를 생기는 것을 정도만 좀 조절하는 것으로 좀 되겠을 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축 재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역시 선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 1,030포인트를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일부 메이저 세력들의 좀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수가 좀 상승하는 힘은 좀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140조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피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130조를 좀 돌파를 했는데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중심의 어떤 펀디멘탈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에 좀 실적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코스피 단기 순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요. 2018년, 17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는 한 14% 정도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국내 증시의 상승 방향성을 좀 이끄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GDP 성장률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망치가 19%였다는 점에서는 전망치를 조금 밑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GDP와 산업 생산, 최근에 이제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조금 회수하는 중국의 부분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과연 중국의 경제 모멘텀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이어갈지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모멘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 꼭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략 주시죠. 일단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죠. 이제 1월부터 20일까지 데이터인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도 좀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4월 수출 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수출 회복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특히 이제 건설의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백악관에서 지금 반도체 CEO 서밋 이후에 좀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33조 이상, 인텔도 22조 이상 지금 투자할 예정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국내 국외를 포함해서 50조 정도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파리 기후 회복과 관련돼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어제 이제 2021 상하이 오토쇼가 좀 개최를 했습니다.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지금 뭐 미래의 어떤 신차에 대한 부분들,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까지 함께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